여야 중진들의 단판 승부 하이킥 정상회담. 오늘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두 분을 모두 전화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본회의는 잠시 정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149표였는데 두 분 예상은 하셨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정치적 의미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먼저 윤상현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요, 지난번 2월 27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찬성표가 139표인데 오늘 보니까 149표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이 비명계, 친명 비명으로 아니면 비명계의 어떤 그 결단이 있지 않나.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페북 메시지 혹은 또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강성 지지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결단이 있지 않았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당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대선 패배 후에 이제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셨고 또 2개월 후에 당대표 또 계속해서 방탄국회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방탄정당은 바로 민주당이라기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그 SNS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오히려 저는 자충수가 되지 않았나. 이분이 어떤 정치 보복이다. 검찰권 남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식을 하셨는데 어제 SNS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적인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한 것은 단식의 명분을 퇴색시켰고 결국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놀랬다는 거거든요. 어떤 절실함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제가 듣기엔 박찬대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메시지를 내고 부결을 또 요구를 하고 이런 게 네네. 어떤 절실함이 이럴 것까지 했냐. 자, 그래서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결을 요구하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데 네네. 결국은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비명계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성호 의원님 오늘 혹시 이재명 대표랑 표결 후에 소통은 좀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이 대표와 따로 소통한 바는 없고요. 네. 다만 어쨌든 오늘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당 지도부나 또 검찰권 행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동의하던 여러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이라든가 또는 어쨌든 중립적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는데 설득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몸의 상태가 국회에 와서 자기의 어쨌든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미리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사항들은 미리 SNS에 보낸 거고 그것 때문에 다시 부결을 갖다 가결로 바꿨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어쨌든 저희가 보면 구속영장의 내용을 봐도 사실 도대체 이게 장황하게 144쪽이나 되지만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거도 불명치 않고요. 그다음에 수사 절차를 보면은 360회 이상의 압수수색했지만은 이게 1년 반 동안 수사해온 사건 측은 너무나 속된 말로 허접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못한 청구고 영장 청구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들을 의원들에게 많이 설득했는데 역시 당내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의원들은 역시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신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님. 정성호 의원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지난 네. 2월 27일 표결 때도 제가 정성호 의원하고도 얘기하고 또 비명계 의원들하고 얘기하는데 네. 비명계 의원들은 저한테 와서 야, 윤 의원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네. 제가 듣기는 충분히 가결이 된다. 비명계들은 저한테 와서 하는 게 봐라.
그래도 가결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증거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야 가결시켜 달라. 내가 체포동의안 내 가결시켜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나가는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막 SNS를 다시 요청을 하고 이런 게 결국 자충수가 되지 않았냐고. 정성호 의원님. 그런데 뭐 그전 관련해서는 예, 잠시만요. 예, 예, 윤상현 의원님 말씀 마치셨죠? 정성호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근본적으로 예. 근본적으로 제가 민당을 바라보면서 저는 민당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도 바로 서는데 저는 이런 게 있지 않나 내심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그 비명계 국회의원들 지역에 친명계 원외위원장들 또 극성 지지자들의 이 백업을 받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기의식하고 같이 있지 않나. 이게 결국은 그런 분이 예, 정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위 당내 비명계는 정성호 의원님보다 윤상현 의원님하고 소통이 더 원활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고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현실입니까? 예,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왜 예측을 못했냐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굉장히 당이 위기인 상황이고 네. 검찰권의 행사가 굉장히 그 남용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데서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당대표를 갖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어떤 분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과연 법원에게 당대표의 운명을 법원의 판사들에게 맡기는 게 과연 그 현명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회의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 저는 뭐 어쨌든 뭐 견해는 달리할 수도 있지만 뭐 최강욱 의원 판결이라든가 윤미향 의원 판결도 또 일련의 여러 가지 판결들을 보면은 과연 법원에서 좀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판사들은 국회에서 가결된 거 그 사실 하나로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발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는 전 주장을 했던 거고요. 예, 정 의원님. 다만 뭐 윤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에 지금 뭐 다른 경쟁자들이 친명 경쟁자들이 뭐 특보다 하고 내려오고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또 공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만약 여기서 가결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예. 소위 이재명 구속이 소위 비명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배팅한 거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뭐 장성철 소장의 분석이 상당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윤 의원님. 그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은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부가 된다. 예, 왜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증거인멸 시도가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게 아마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도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이화영 지사가 진술했는데 부인이 그거를 또 반대하고 또 담당 변호사를 또 이제 이 소위 바꾸고 네. 또 새로운 변호사는 또 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뭐 이 검찰 의견서를 부동의하고 재판부 깊이 신청을 내고 또 다시 또 지금 이화영 지사가 또 다시 원래 이제 진술을 또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뭐냐 오락가락 진술 보면은 이게 뭔가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님, 네. 요 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혀 덧붙여서 왜냐하면 1년 반이나 수사를 했는데 오죽 증거가 없으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하나에 의지하겠습니까? 네. 전 바로 그게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도 사실 없어요. 네. 그런 정황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여당에서는 어쨌든 법원을 나름대로 압박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런 걸로 사전에 여론을 조성해갖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장황하게 형사소송법의 원칙들을 어겨가면서 피의사실 공표 정도의
그런 정도로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여론 재판하기 위한 거거든요. 좀 네. 그런 것들이 법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였지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에 어떤 정치적인 파장, 영향력을 끼칠지 좀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분열의 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 네네. 민주당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정성호 의원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쨌든 강경한 우리 당 지지자들의 분노와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박광원 원내대표가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부결이 왜 방탄의 길입니까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영장 청구이고 영장 청구사 안 되는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부결했다고 방탄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그 프레임에 넘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당 안팎에서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영장 실제 심사를 철저히 준비해갖고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갖고 불구속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당대표로서 당을 통합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당대표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결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지형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윤 네. 대표님,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데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부됐을 경우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가결이 되면 당분간 친명, 비명 간의 이제 내적인 다툼, 내용이 심하겠죠. 발부가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뭐 분열이 되니까 분당의 길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당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지는 않고 결국은 친명, 비명 간에 타협을 할 거다. 그리고 그 타협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뭔가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총선 승리와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거의 기정사실에 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 혁신의 물꼬를 트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 의원님, 네네. 아까 말씀 중에 부결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 뭐 당연히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힘이나 리더십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네. 만약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옥중에서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윤상현 저는 의원님은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당분간은? 하면은 예.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70-80%가 이재명 당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구속됐다고 사퇴한다면 그야말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구속이 안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 원내나 또는 또 최고위원회나 또 당 지도부도 더 견결하게 또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가결 사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한 비명 쪽 의원들은 윤상현 의원님한테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지도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네네.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를 어쨌든 의원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행사한 건데 이걸 갖고서 당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책임론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영장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결과가 나오게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윤 의원님,
잠시 예. 전에 장성철 평론가가 만약 윤 의원님 예상대로 이재명 없는 민주당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큰일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까지 이재명 있는 민주당, 소위 말해서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기대서 정치를 해온 면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장성철 이제 평론가가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정석 의원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오랜 이제 지인 관계고 또 정치 인물 시킨 분이고 또 의리 있는 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옥중에서 뭐 공천을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옥중 공천을 하게 되면 민당 분당의 길로 간다. 만약에 민당이 분당의 길로 갔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냐? 물론 민주당이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옥중에 있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다시 사면 복권을 나와서 정치 재개를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분열을 가장 막아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이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12월 말 이후에 소위 말해서 당대표 체제가 비대위로 전환 가능한 시기가 12월 말 아닙니까? 12월 말 1월 초에 결국은 던질 거다. 던져서 비대위 전환을 도모할 거다. 그래서 친명 빈비형 간의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타협점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로 가서 거기서 민당의 변화 혁신을 던질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대책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장성철 우리 평론가가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나기 전에 김기현 체제에서 뭔가 변화 혁신의 물꼬를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혁신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 네네.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당대표 중심으로 그 네. 최고위원회나 원내 지도부, 박광원 원내 지도부까지 전부 다 일단은 제자리를 지키고 지도부 중심으로 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지 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영장 발부는 다시 이제 법원과 논의해갖고 출석 일자를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집중해갖고 어쨌든 뭐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 관련한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백천동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사들이 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영장이 기각될 것을 보고 있고요. 뭐 그 외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갖고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어쨌든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건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당은 어쨌든 뭐 용산이 모든 공천을 주도할 것이고 네. 당은 집행만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당이 국민에게 보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은 그 시점이 되면 분명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 그 두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하고 오늘의 표결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요. 반대 표결은 138대 136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표결한 숫자가 단 한 명도 변경이 없습니다. 무효 기권했던 분들 중에 한 10명 정도가 찬성으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즉 네. 소위 비명 반명 의원들이 지난 7개월 동안 단 1인치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명 반명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인정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성호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 지금 뭐 앵커께서 분석하신 게 뭐 둘 다 조금씩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요번에 그 가결 뭐 부결과 관련해 갖고서 뭐 제가 여러 루트를 듣는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뭐 반명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갖고 굉장히 조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직적 노력을 하시고 윤상현 의원도 지적한 것처럼 뭐 차기 공천과 관련해 갖고서 그러한 어쨌든 뭐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하겠다고 돼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야기했지만 공천이라든가 당 운영에 관련해서는 정말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오직 내년 총선의 승리 가능성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만 보고 운영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또 저는 뭐 그런 의도를 그런 뜻을 또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만나고 와서 또 의총에서도 그런 대충 그런 이재명 대표의 뜻을 좀 의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역시 그 의원들 간에 또 당대표와 의원들 간에 그 비명계 의원들 간에 또 신뢰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님 예, 이런 제가- 상황에서도 타협이 가능할까요? 아니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예. 이 소위 말해서 반대표는 거의 똑같다. 똑같습니다.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거의 2월 똑같은 게 아니라 27일 날 똑같아요, 그냥. 표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기권이 9 있고 무효가 11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은 일부러 엿을 매겼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는 의미로 일부러 엿을 매겼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들은. 2월 27일 날 2월 17일 날 그래서 기권과 무효가 20표나 된 거예요. 그 표가 뭐냐? 가결표였던 겁니다. 그 표가 그러면은 넘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충분히 이제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왜 넘어갔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천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 말바꾸기 하는 거 보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비명계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길을 가자라는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5일 날 예. 그 안건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예. 지금 표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윤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저는 지금 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뭐 여당은 적격이고 야당 부적격이라고 했는데 네. 아마도 지금 민당 의원들께서나 이제 여러 이 친민당 성향의 언론들은 뭐 대통령이 뭐 처리하라 뭐 여러 가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도 이거를 틀지 않겠나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재산적인 문제 흠결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분이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이나 상권 분립을 잘할 수 있는 게 이게 주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개인적인 뭐 실수 이분이 10억의 비상장 주식을 그거 못한 거를 사법연수원에서 제대로 몰랐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 그걸 빌미로 해서 민당에서 결국 인준의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민당 의원분들께 이분이 어떤 흥결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규정의 상권 분립하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켜야 자질이 있느냐. 네. 이런 면에 있어서 판단해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네. 뭐 청문위원들의 그 보고 내용도 그렇고 청문위원들이 전한 여당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법원에 막 굉장히 좋은 판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을 그 대법원장으로 뽑았냐. 여당 분위기도 그렇답니까? 예, 여당 내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호하고 좀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도 할 게 없다는 게 지금 여당 내부의 지금 실질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라든가 다른 어떤 권력기관의 외압으로부터 그런 압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판결도 뭐 성범죄 거의 근거 없이 성범죄 감형해줬고 더구나 재산 관련해서 뭐 거의 법을 모른다. 아니 판사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의 책임자로서 그런 자격과 자질의 문제다. 더 나아가서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흠결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약점이 많은 상태에서는 사법부의 독립도 못 지킨다라는 생각이 신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네. 여당 내 분위기를 정성 의원이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자,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정성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